파우치 오늘 영상 찍고 있어요. 프레임 파우치 원단을 그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원단을 그리실 때 먼저 이렇게 먼저 조각을 표시해 주시고요. 대칭으로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시접은 1cm 정도 두고 하시면 돼요. 요게 한 요 정도가 바닥에 들어가는 부분이세요. 이만큼이. 그래서 창을 뜨실 때 여기가 이제 완성선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창을 뜨실 때 이렇게 대강 자리를 먼저 좀 잡아 놓으시고 나서 물 풀고 되도록이면 중앙에 놓으시는 게 아마 작업하기 편하실 거예요. 먼저 한번 그려보신 다음에 나무를 올렸을 때 여기 이제 꽃수가 놓여질 거잖아요. 그런 거 조금 미리 펜으로 좀 그려서 작업을 해 두시면 중앙에 딱 맞게 들어갈 수 있게. 이 프레임은 그렇게 하는 게 예뻐요, 선생님들. 그리고 이거 본판 한 장, 그 다음에 요거 옆면 이렇게 시접 1cm 두고 먼저 얘네들을 그려놓고 수트를 끼우고 얘를 먼저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작업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술을 다 놓으신 다음에 겉감 쪽에다가 패턴을 한번 선생님들만 알아보실 수 있게 조금 그려주시고, 저는 좀 선생님들 보여드리려고 진하게 그렸어요. 패턴 크기대로 시접은 한 1cm 정도 넉넉하게 주시고요. 솜은 그거보다 약간 더 크게 같게 재단을 해서 올려놓으시면 돼요. 술을 놓은 겉이 위로 올라오게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안감에다가 이렇게 재단을 하신 다음에 겉감과 안에 겉과 겉길 마주보게 올려주시면 돼요. 안감에도 이렇게 재단을 이렇게 놓고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시접은 저는 0.1cm를 두었어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겉에 그 재단한 자리와 안감에 재단한 자리를 위치를 이렇게 한번 보시고 맞춰주세요. 이렇게 안 하시면 나중에 여기 좀 모양이 틀어질 수 있어서 이 방법이 꼭 맞는 방법은 아니시고요. 그냥 저는 이렇게 가방이나 소품, 프레임, 지퍼가 달린 모든 것에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이불 꼬매는 실이에요. 이불 꼬매는 실로 시침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바느질을 하실 건데, 이렇게 핀을 중간에 좀 더 꽂아 놓으신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바느질을 해 주셔도 되는데, 그러면 좀 바느질 하기가 힘드실 수 있어서 제가 하는 방법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 완성선보다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시침질을 듬성듬성 해주시는 거예요. 보통 큰 작품 할 때는 간격이 한 5cm 정도 이렇게 크게 해주시는데, 얘는 큰 작품이 아니고 작은 파우치라서 이렇게 끝에서 끝에까지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이게 시침질 하시다가 약간 흔들릴 수가 있어서 가운데서부터 바깥으로 작은 거는
끝에서 끝까지 시침질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침질을 해주시고요. 얘는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강 오리긴 했는데 방법은 똑같으세요. 술을 놓으신 경우에는 겉감에다가 또 한번 이렇게 작업을 패턴을 그려주시고 안감에 올려놓으신 다음에 방법은 똑같으세요.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시침질을 해 놓으시면 돼요. 다 얘들을 이렇게 다 준비를 해 놓으신 상태에서 창구멍은 뭐 이제 직선 구간에다 놓으실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뒤집어야 돼서 좁으면 아무래도 옆 선들이 다 뜯어질 수 있어서 창구멍은 조금 넓게 두신 다음에 직선면에 저는 한 9cm 정도 창구멍을 낼 거예요. 바느질을 하실 때는 여기서 시작해서 쭉 오셔가지고 여기까지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저는 여기 저기 시침을 안 했는데 선생님들은 시침 다 하셔야 되세요. 여기서부터 바느질을 시작하실 건데요. 이렇게 해서 한 땀 뜨시고 그래서 반박음질 한번 시작은 그렇게 해주세요. 반박음질을 하셔도 되고 온박음질을 하셔도 되세요. 되돌아받기 홈질로 하셔도 상관없으신데 촘촘하게 바느질을 해주셔야 돼요. 얘네들이 나중에 이렇게 솜도 잘라내고 이렇게 뒤집을 거라서 약간 각이진 부분에는 조금 더 바느질을 촘촘하게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완성선에 바느질을 쭉 해서 창구멍 남기고 바느질 하시고 요 옆면 작업하실 때 창구멍은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여기가 각이 조금 많이 지었어요. 옆면 끝쪽에 모서리 부분이. 솜을 대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솜을 조금 이 삼각 꼭지점에서 한 1cm 정도 넣고 조금 더 길게 해서 솜을 먼저 이렇게 잘라낼게요. 이렇게 잘라내지 않고 그대로 바느질을 하시면 나중에 이거 뒤집으실 때 잘못하면 틀어지기도 하고 그 끝이 뾰족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이게 아무래도 좁다 보니까 좀 예쁜 뾰족이로 좀 나와야 하는데 이 솜이 있으면 절대 뾰족이가 예쁘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바느질 하실 때는 많이 촘촘하게 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창구멍 마찬가지로 직선 부분에다가 그리고 제가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시접이 0.1cm라 그랬는데 선생님 그거는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죠? 1cm예요. 시접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해서 완성선 바느질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시면 되세요. 이렇게 지금 다 바느질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시침했던 이 실을 다 풀어주세요. 이렇게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이 솜을 잘라내실 건데요. 바느질 선한 최대한 가깝게 박음질한 선
잘라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해서 최대한 가깝게 잘라주시는데, 저는 얘네들 자를 때 살짝 이렇게 바깥에 있는 솜을 잡아다니면서 잘라주거든요. 또 그렇게 다 본판 다 잘라주시고, 옆면 솜을 이렇게 잘라낸 상태에서 바느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가깝게 이렇게 모서리 부분 이렇게 가깝게 한 1mm, 1mm에서 조금 1mm 더 되게 이 삼각형 부분 다 잘라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또 조금씩 이렇게 날려주세요. 얘네들이 너무 두꺼워서 모서리 부분이 예쁘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신 다음에 이 부분이 위에 부분이에요. 위에 부분에 선생님 V자로 살짝 들어갔잖아요. 그 부분에 가운데 가위밥을 한번 주시고요. 한 2개 정도 양옆으로 이렇게 2번 정도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런 직선 부분은 안 자르셔도 되는데, 이 곡선 부분도 이 가위밥을 선생님들은 바느질한 거 잘려지지 않게 이렇게 해서 가위밥을 곡선 부분에 다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시접선 완성선을 손끝으로 꾹꾹 눌러서 얘들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잡아서, 다림질이 아니라 얘네들은 그냥 그 선을 원단에 이렇게 표시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한 번 더 창구멍 쪽이에요.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이 창구멍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잘 빼주세요. 안 그러면 옆선이 우두우두 뜯어져요. 이 모서리 부분도 손끝으로 넣어서 최대한 빼줄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빼주시고요. 약간 이렇게 도톰한 바늘, 요 꼭지 부분, 이렇게 꼭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바늘로 얘네들을 한 번에 너무 쭉 잡아 빼시면 얘네들이 올이 뜯어질 수도 있어요. 원단이 푹 나와버리면 이거 나중에 이거 수정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해서 빼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에 얘네들이 이렇게 예쁘게 선생님들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창구멍 냈던 애들 안으로 완성선에 맞춰서 안으로 넣어주시고, 바느질을 해서 이렇게 빼면 얘네들이 이렇게 뭉툭해지거든요. 안감이 더 많이 먹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얘네들 바로 잡으실 때는 가운데를 손톱으로 꾹꾹 눌러서 또 끝으로 눌러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신 다음에
이 상태로 바느질을 하시게 되면 이게 자꾸 왔다 갔다 이 가운데가 잘 안 잡혀지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 가운데를 손톱으로 꾹꾹 눌러서 자리를 잡아 주신 다음에 최대한 이렇게 가운데 선을 잘 맞추신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또 한번 얘네들을 시침으로 해서 고정을 시켜줘요. 이 시침했던 실들은 나중에 다 바느질 끝나고 잘라내면 돼서 그냥 저는 이렇게 하니까 가방이나 뭐 이런 그 완성품이 나왔을 때 조금 더 바느질하기도 쉽고 조금 더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 방법은 가방 만드실 때 어떤 걸 하실 때나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겉감하고 안감만 돼서 바느질 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데 솜 넣고 하실 때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모양이 자꾸 틀어지는 게 저는 싫어서 이렇게 해요. 하셔도 되고 선생님들은 뭐 선생님 나름 좋은 방법 있으시면 그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시침을 쫙 해주시고요. 얘네들 안으로 넣어서 공그리기 하실 건데 그거 제가 다시 영상으로 요 큰 애들 있잖아요. 바닥 본판 얘들 저기 이제 솜 다 잘라내고 얘네들 시접에 맞춰서 이렇게 너덜너덜한 애들 다 시접 정리 이거 원단 정리해 주시고요. 요 모서리 자를 때도 선생님 이렇게 V자로 잘라 주시면 돼요. V자로 이렇게 해서 얘를 각을 잘라 내셔도 되고 이렇게 길게 사선으로 잘라 내셔도 되고요. 그거는 선생님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요 위에 부분 요거 곡선 부분이잖아요. 곡선은 다 가위밥 주셔야 되세요. 직선 부분을 안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중앙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솜 잘라내신 다음에 이 원단 깨끗하게 다 정리하신 다음에 이렇게 V자로 한 0.1mm 정도 남겨두고 V자로 잘라내주세요. 그렇게 하고 선생님들 이렇게 다 시침질 이렇게 해서 바깥쪽에다 시침질을 다 해놨어요. 이제 공그리기 선생님들 알려드릴게요. 자, 공그리기 하실 때 매듭 숨기는 방법 선생님 알려드릴게요. 원단을 멀찌감치 떠서 바느질 하고자 하는 위치로 바늘을 보내신 다음에 얘를 잡아 다니시면 돼요. 이게 린넨이라서 잘 들어와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안 들어오고 폭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린넨이라서 올이 굉장히 성기잖아요. 이 매듭이 그냥 뚝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살 잡아 당기셔서 매듭 숨기는 방법이세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겉에서 바느질을 할 때 매듭 숨기는 방법이시라서 바느질을 하셨던 분들은 뭐 아시는 방법이지만 모르셨던 분들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이실까요? 공구리기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바늘이 나온 자리에서 약간 사선으로 반대편에 있는 원단 떠주시는 거예요. 공구리기 하실 때 얘는 마찬가지로 반대편에 바늘이 여기 실이 나왔잖아요. 앞쪽으로 들어가서 직선으로 들어와서 약간 사선으로 최대한 원단 끝쪽에다가 공구르기 한 표시가 잘 안 나게 해주시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
뭐랄까 코팅이 된 퀼팅 실이에요. 보통 왜 면실 쓰시잖아요. 실 선택은 원단에 가까운 색깔로 하시는 게 바느질을 했을 때 예쁘지 않게 되더라도 잘 안 보여요. 네, 얘는 잘 숨어주네요. 실들이. 자, 이 바늘이 나온 자리에서 직선으로 반대편에 꽂아서 약간 사선으로 떠서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떠서 여기 보이세요? 바늘이 이렇게 해서 끝까지 바늘이 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 그냥 기본 매듭 재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듭이 재어져 있는 이건 린넨이라서 참 숨기기 편한데 바늘이 그러니까 실이 나왔던 그 자리에다가 껴서 바늘을 이렇게 멀리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살짝 잡아서 한번 툭 들어가요. 그러면 아주 깜쪽같이 매듭이 숨겨져요. 공구르기 이렇게 해서 얘도 하시고 얘까지 다 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이렇게 다 완성을 했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옆면이 이렇게 채워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실 건데 얘를 이렇게 둥글리면 얘네들이 적찹솜이긴 한데 이게 저는 그 다린 느낌이 붙어버리는 느낌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다림질은 안 할 거고요. 나중에 이제 퀼팅하고 나서 한번 이렇게 살짝 눌러주기는 하는데 그만 뭔가 붙어버린 느낌이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했지만 얘네들 퀼팅을 좀 해줄 거예요. 퀼팅선 그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다가 1cm면 1cm, 2cm면 2cm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 가운데 쪽으로 1cm 정사각형을 그려주신 다음에 사선이죠. 사선으로 얘를 이렇게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다 연결해서 그려주시고요.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저는 요거 한 3cm 정도로 그럼 그 선에 맞춰서 3cm로 얘네들을 쭉 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이런 부분은 좀 지나가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냥 그러면 이 원단만 원단에다가만 이렇게 이쪽 부분을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간격에 맞춰서 어쨌든 격자 퀼팅, 이걸 격자 퀼팅이라고 하거든요. 이 격자 퀼팅 라인 선을 다 그려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퀼팅 선을 다 그려 놓으신 다음에 얘네들 또 시침질을 해줄 거예요. 시침하는 방법은 가운데서 바깥으로, 가운데서 이렇게 바깥으로 십자로 먼저 연결을 해 놓으신 다음에 그대로 다 이렇게 그러니까 십자로 먼저 선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부터는 굳이 가운데서 바깥으로 안 나가셔도 돼요.
가운데서 바깥으로 시침을 한 번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운데서 듬성듬성 이 수를 많이 수 사이사이로 일단 해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십자로 먼저 해놓으신 다음에는 요 끝에서 끝으로 내려오시게 시침질을 하셔도 돼요. 간격은 뭐 한 5cm 하셔도 될 것 같아. 3, 4cm 정도. 그리고 세로 이렇게 길게, 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 2줄 정도 해서 시침질을 해 놓으시고요. 이 퀼팅은 원단이 붕 뜸을 눌러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 그 울어버리는 그런 애들, 말을 조용. 자, 시침을 다 해놓으신 상태에서 하셔야지 얘네들이 안 울고 잘 잡아지세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숨기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겉감과 솜과 안감까지 다 떠주는 게 퀼팅인데, 이렇게 넣어서 바늘을 이렇게 이제 나로 조용, 안돼, 죄송해요. 자, 이렇게 해서 직선으로 넣어주시고, 올라올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바늘 느낌을 조금 찾아가시면서 뒤로 이렇게 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어려우시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늘은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가운데 이 골무를 끼시고 바늘 끝이 가운데 손가락에, 엄지하고 검지가 바늘 그 중간쯤을 이렇게 약간 사선이 되게 이렇게 잡아주시는. 마루 조용해.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근데 퀼팅 안 하셔도 되세요. 제가 너무 제 마음은 그래요. 이렇게. 근데 퀼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나가셔야 되세요. 저처럼 이렇게 줄 잡아서 한 번에 쭉 내려오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얘는 크지 않아서 이렇게 울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3cm 간격이라든가, 여기에 퀼팅선이 내가 3cm면 3cm 간격이든 2cm면 2cm 간격이든 얘들도 퀼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면 뭐 이렇게 세로줄로 뭐 포인트 정도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완성이 되실 거예요. 이제 이 큰 부분에 이렇게 접으셔서 가운데 표시해 주시고요. 이쪽에도 접어서 가운데 표시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요것도 반 접어서 여기다 표시해 주시고, 이렇게 펜으로 요 옆면도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여기 반 표시해 주시면 되세요. 제가 너무 침질을 많이 해서 선생님들 침질하면 노노노 이러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먼저 이 바닥과 바닥 부분에 가운데와 옆면과 본판의 가운데 부분의 바닥을 중심을 맞춰 주시고요. 작은데도 생각보다 잘 잡아주더라고요. 근데 시침질을 하실 때는 선생님들 요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려서 한번 이렇게 이 면에다가 1cm 안쪽에다 먼저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시침질을 하시면 되고요. 핀으로 꼽아서 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두꺼워서 핀이 잘못하면 휘세요. 별로 잡아주는 효과도 없고, 그래서 저는 시침질을 계속 이렇게 손으로 했던 건데, 이제 그냥 오늘은
이 집게핀으로 먼저 얘네들을 잡아놓고, 요게 바느질을 하는 그런 힘에 따라서, 내지는 퀼팅할 때 그 힘에 따라서 사이즈가 약간씩 차이가 나세요. 이게 또 장점인 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원단이 조금씩 좀 늘어나잖아요. 조금의 오차는 늘어나고 또 바느질을 하면서 감춰지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들뜨는 부분이 생기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요거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조금 늘어졌다는 그런 느낌이 드실 때는 요거를 잘 배분을 하셔서 하시면 전혀 표시 안 나게 바느질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 이게 지금 양쪽 옆에 있는 패턴들은 제가 퀼팅을 다 했어요. 그리고 본판에는 이쪽 자수가 있기 때문에 한쪽 면만 했어요. 그래서 얘가 약간 더 커져요. 한 0.5에서 0.8 정도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이게 원단이고 살짝 이렇게 그 사이즈 조절 잘 하면 요거 티 안 나게 바느질 다 가능하시니까, 혹시 그러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사이즈 분배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달면 선생님들만의 나무자수 프레임 파우치가 완성되시는 거예요. 자, 진행해 드릴게요. 이것도 선생님들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얘네들 연결하실 때는 안감끼리도 한번 공고르기를 해주시고, 겉감끼리도 공고르기를 한번 해주셔야 되세요. 자, 먼저 여기 부분부터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시침질을 해 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핀이 있으면 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 주신 다음에 바느질을 하실 때에는 끝에서 끝에까지 하시는 것보다는 중앙에서 안감끼리 먼저 그 공구르기를 해서 위로 올라오신 다음에, 여기서 중앙까지 내려가실 때 겉감끼리 공구르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시작 끝에서 뺑 돌려서 이 끝에까지 바느질을 하시다 보면 얘네들이 더 많이 이렇게 한쪽 부분에 그 약간 커진 원단들이 몰리게 되거든요. 그럼 그쪽에 또 어쩔 수 없이 주름이 잡힐 수도 있고 우는 그런 경우도 생기세요. 그래서 이런 거 연결하실 때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상관이 없으신데, 근데 저는 작은 사이즈 프레임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꼭 이 방법을 써요. 큰 가방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정말 선생님들 꿀팁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틀어짐도 없고 우는 것도 덜하고 가방이 중심이 굉장히 잘 맞으면서 모양도 더 이뻐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하실 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매듭을 숨기는데, 바늘을 멀리에서 보내서 이 중심선의 안감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숨겨주시고요. 옹그르기 하는 방법은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창구멍 막을 때 하셨던 방법이랑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사선으로 먼저 들어오시고 이렇게 연결, 실이 나온 그 앞에 한 땀 떠서 사선으로 얘를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통 요거 하실 때 겉에 먼저 입고 뒤집어서 안감을 이으시는데, 얘는 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근데 사이즈가 보통 작거나 뒤집는 게 힘든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하다 보면 정말 멘붕 오거든요. 그럴 때 이 방법 쓰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창구멍을 막는 공구르기라든가, 또 이 가방을
솜으로 연결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는 그냥 실을 한 줄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다 해서 가방을 완성하는 바느질을 하실 때 저는 두 줄을 항상 써요. 한 줄 이렇게 하시다가 잘못하면, 제가 힘이 좋아서 그런가? 이 실이 툭 끊어지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 면실 쓰면 특히 더 그러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그 퀼팅 실로 항상 이렇게 바느질을 해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좀 그게 불안해서 항상 이렇게 두 줄로 쓰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좀 튼튼하게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한번 헹궈주신 다음에, 그럼 이제 얘네들 그 마지막에 헹궈주고 나서 이 실을 겉감 쪽으로 빼시면 되세요. 하는 방법은 같아요. 이렇게 겉감을 뜨고 여기서 공구리기를 최대한 겉감의 안쪽으로, 바깥쪽에 선생님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요 안감 쪽에 가깝게 겉감을 뜨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바느질한 땀이 잘 안 보이시거든요. 안감에 바느질할 때는 보여도 선생님들 상관없어요. 근데 겉에 바느질을 하실 때는 최대한 이 실이 지나간 흔적들이 보이지 않게,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이렇게 겉으로 나오면 이렇게 땀이 보여요. 그리고 이거 하실 때 안감 쪽에 바느질 하실 때는 조금 이렇게 간격이 조금 넓어도 상관은 없는데, 겉감 하실 때 넓게 하시면 이 틈이 벌어져서 예쁘지 않게 보이거든요. 그거 조금 신경 써서 바느질 해주세요. 여기까지 보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실이 겉감에 선생님들 나와 있어요. 얘를 안감 쪽으로 실이 나왔던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안감 쪽으로 얘를 한번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겉감을 뜨지 마시고 중심까지 오셨을 때 안감 쪽으로 빼서 다시 안감을 이렇게 안감끼리 이렇게 해서 안감끼리 먼저 공고르기 하시고 내려오시면서 겉감 이렇게 해주시면 얘네들 뒤틀림없이 바느질이 이렇게 잘 되실 거예요. 이렇게 프레임에 이렇게 달리실 거예요. 본판의 중심선을 먼저 표시하시고 프레임에도 중심선을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표시를 뒤에 이렇게 먼저 하신 다음에 이 원단의 중앙과 프레임의 중앙에 맞춰 놓은 선을 이렇게 맞추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원단을 프레임 안쪽으로 이렇게 좀 밀어 넣으셔야 되는데, 저는 이거 송곳 쓰고 있거든요. 근데 하실 때 이렇게 송곳으로 하면 원단이 조금 상해요. 그래서 나무젓가락을 연필 깎듯이 뾰족하지 않게 네모나게 깎아서 그거로 밀어 넣으시는 방법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서 연결하시면 여기 중앙과 여기 중앙 이렇게 맞아요, 선생님들. 그러면 얘네들이 다쳤을 때 이렇게 먼저 얘네들을 빠지지 않게 먼저 이렇게 밀어 넣으시고요. 제가 킬팅을 빨간색으로 해서 이 연결은 빨간색으로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안쪽에다가 프레임 다른 거는 선생님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많이들 보셔서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떠서 이 중앙으로 이렇게 놔주실 거예요. 본판과 옆면 연결하셨을 때 가운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겉감 연결해 주시면서 프레임 다른 방법도 같으세요. 먼저 중앙에서 이렇게 나와주시고 들어가실 때 옆에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바로 옆 구멍으로 나올 때도 바로 옆에 들어갈 때 바로 옆 부분 마지막까지 바느질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올라갈 때는 선생님들 보이시나요? 네, 제가 잘 안 보여서 이렇게 한 칸 건너서 되돌아받기를 하면 얘네들이 그게 무슨 스티치가 있던데 홈질을 쫙 하고 나서 다시 되돌아오면서 안 된 홈질한 부분이에요. 뭐라고 했는데 또 기억이 안 나요. 그 스티치 이름도 있던데 그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선생님들. 프레임 연결하는 실은 자수 놓았던 실의 색깔, 나무 놓았던 실의 색깔 뭐 그런 거 쓰시면 되고요. 저는 이 린넨 자체에 스트라이프 무늬가 있는데 그게 약간 붉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붉은색으로 이렇게 연결을 중앙에서 홈질로 연결해 주시고 홈질로 다시 아까 안 된 애들 바느질 해주시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시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얘네들 해주시면 되세요. 선생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예쁜 작품 많이 보여주세요. 그러면 다시 또 뵐게요. 안녕.